자, 안녕하세요. 입시 한수 학원 원장이자 고3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성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에서 이번 수능이죠.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3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하고 하는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이 아닌, 여기 있는 지문이 아닌 항상 보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보기항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항상 뭐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배우냐? 바로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이 실제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보기항의 함정에 걸려서 혹은 출제자의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월등하게 많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하고 매번 배우고 누차 강조하게 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가장 어려웠던 영어 시험으로서 지금 현재 회자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올바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지문은 쉽지만 보기항이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보기항 분석을 올바르게만 할 수 있다면은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하고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항을 보통 선생님 수업에서 먼저 보거든요. 보기항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multiple이란 단어는요, 다양한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은 다양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그냥 디자인, 외관을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선생님 수업에서도 맨날 너희한테 뭐라고 해? 설계라고 공부하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설계라고 한번 해석해 볼 것이고요. 다양한 설계 훈련에 engage in이라고 하는 건 참여하다, 종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여기에 참여. 요렇게 일단 보기형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항 2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기항 2번에서는요, 요게 중요하죠? 그치? 뭐라고 하니 이때 단어에서 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 드래프트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초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드래프트라고 하는 게 verb 동사로 쓰여서 표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초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밑줄만 다시 한번 쉽게 조금 생각보다 깔끔한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한번 밑줄 쳐보죠. 자, 그러면은 보기항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회라고 하는 걸 뭐한다? 받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 여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항 단어가. 자, 우리 빌딩 디자이너스라고 하면은요, 그럼 결국은 이거네 건물 설계자입니다. 그럼 봐볼게요. 건물 설계자에 대한 어떤 거? 그래서 건물 설계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establish라는 단어는요, 확고하게 하다,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기서는 지금 확고해졌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보기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컨설트라고 하는 것은요, 의견을 구하고 상의하고 혹은 상담한다라고 하는 게 컨설트라는 표현이니까 지금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지. 과정이란 말이야. 얘는 설계 과정에서 뭐한다? 의견을 나눈다. 의견 나누기도 될 수 있고요. 혹은 상의하기도 될 수 있고 혹은 상담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 요런 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공유하는데 뭘 공유하는 거냐? 여기서 단어 기본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perspective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관점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단어는 상당히 쉬우니까 each other, 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봐볼게요. 서로와 뭘 나눈데 건물에 대한 뭘 나눈다? 자신들의 관점. 그냥 다 쓸게요. 서로와 건물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공유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보기양을 분석할 수 있고요. 선생님하고 항상 문제 풀 때 빈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푼다라고 했었냐면요, 빈칸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빈칸의 범위가 지금처럼 문 위에 있다면은 아마도 문 뒤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하고 맨 처음에 지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어떤 걸 배우냐면은 이런 걸 배워요.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례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개념이 등장할 수 있어. 이때 우리는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개념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개념은 문두에서 한 번, 문미에서 한 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개념, 사례, 개념이라고 하는 지문의 구성이 가장 일반적인 지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 근데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냐? 지워졌네. 그냥 빈칸이 지금 여기에 뚫려 있단 말이야. 문미 쪽에. 그럼 당연히 얘는 여기가 개념일 것이니 그럼 요거는 뭐 이걸 추가적으로 계속 수업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개념이 문미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항상 개념이 주제문이 있는 곳이거든. 근데 이 개념은 한 번 더 나와. 어디에서? 문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고, 이 둘, 문두와 문미의 내용은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배웁니다. 그리고 다만 뭐만 달라질 뿐이다? 바로 핵심어만 달라져 보이게 나올 뿐이나 핵심어 변환이 발생한다라고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빈칸의 위치가 여기죠. 우리가 항상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일단 여기부터 읽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 빈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 확대해서 빈칸 한번 봐보면요, 여기가 빈칸 부분이죠. 형광펜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입니다. 자,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날 배웠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은 원인과 결과 구문이라고 했었고, 이 인과 구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뭐가 된다? when과 if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결과를 얘기할 것이고, 이 뒤에 빈칸은 원인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이거야. 이 결과의 원인이 빈칸이 물어보는 게 되는 건데, 여기 해석 한번 해보면요, 사람들이 더욱더 만족하게 된다.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혹은 addition, 추가되어졌던, 뭐 건물에선 증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새롭게 추가되어진 부분이나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게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빈칸이 물어보는 건 뭐냐?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건물, 견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어떠한 새롭게 만들어진 증축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혹은 경우, 혹은 원인, 이게 지금 빈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양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경우가 다양한 설계 훈련에 참여해서냐, 혹은 새 설계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만족하는 거냐, 건물 설계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만족하는 거냐, 혹은 설계 과정에서 상의하거나 의견을 나눠서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은 사람들 서로가 건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해서 만족하는 거냐, 이걸 찾아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여기에 나왔던 내용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 선생님 수업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문 뒤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단 말이야. 다만 뭐가 바뀐다? 핵심어가 변환돼서 나온다라고 생각. 아까 설명을 했었지.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나왔던 이러한 핵심어들이 분명히 이 문 뒤에 나와 있을 거야.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라고. 그렇지? 그걸 너희가 찾아내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고객이죠. 이거 왜 안 나오지? 나오네. 자, 고객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회 주는 거냐면요. 너의 디자인에 대해서 뭐 할 때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가 될까요? 건물을 설계하는 그 과정 동안에 당신의 설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 전문적인 성공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너무나 쉬운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정한 핵심어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은 얘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거잖아요. 고객에게 뭐 할 수 있는 거?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입장이야? 플러스 입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설계에 대해서 결국 반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특히나 어떤 동안에야? 바로 설계하는 그 과정 동안에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당신이 설계자라고 한다면요, 이 건물을 설계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설계하는 과정에 클라이언트, 고객을 참여시키는 거지. 혹은 고객에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야. 이게 어떤지 저쩐지가에 대해서. 그게 결국은 성공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사하게도,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 미래에 우리가 perspective라고 하는 것은요, 예상되어지는, 전망되어지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지금은 미래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의 건물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고객이잖아요. 원래는 요렇게 묶여서 고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건물의 사용자를 포함시켜. 어디에? 이러한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시키는 것. 그렇지? 포함시키는 것은 더욱더 가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 한다고 말해보자 라고 한 표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표현이 보통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요, 사례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보통 우리가 사례가 시작될 때 imagine을 쓰거나 혹은 say를 쓰거나 혹은 consider라고 하는 걸 써서 명령문으로 나타내면은 얘는 사례적인 내용에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사례가 시작되고 있지. 아픈다 뭐가 돼야 돼?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개념 속에서 분명히 주제는 나왔단 말이야. 어떤 게 주제였어? 고객한테 충분히 어떠한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빈칸 가볼까? 그럼 이때 중요한 첫 번째 핵심 변환, 갑자기 여기서 사람들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만족한다라고 했거든. 이 사람들 누가 되는 거야? 너가 되는 거야? 절대 아니죠. 누가 됩니까? 바로 고객이 됩니다. 근데 고객이 뭐 한다라고 했어? 만족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야, 고객이 만족해? 어떤 경우에 만족한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 뭘 받았을 때 충분히 설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렇지? 기회를 받았을 때 만족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핵심은 변환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다양한 설계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죠. 새 설계에 대한 초안. 야, 고객한테
초안을 작성해 보라고 지금 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자, 이번엔 건물 설계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 안 나왔죠. 핵심어 변환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거 맞죠? 설계 과정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나눈다든지 서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핵변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로와 건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공유한다. 이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 요 서로는 누굽니까? 바로 고객들끼리예요. 맞지? 왜? 우리 여기서 문장에서 people이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서로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 고객들끼리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는 거 문제에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이 문제가 상당히 쉬웠던 문제거든.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거든, 수업할 때. 사례를 웬만하면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사례를 보다 보면은 너희의 해석적인 능력이 불완전할 때는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정말 원어민 그 이상으로서 독해력이 뛰어나다, 사례 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또 수능에서는 시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례까지 다 볼 시간은 거의 없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맨날 배웠던 패턴인 거야. 문 위에 빈칸이 나왔어. 문 뒤에 주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아? 그리고 빈칸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해 두고, 이때도 마찬가지 뭐가 나왔다? 매번 배웠던 원인과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하는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분명히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다? 문 뒤에서 나왔을 것이다. 다만 이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좀 줄여서 볼게. 이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핵심어 변환됐고 클라이언트도 핵심어 변환이 되어져 있고, 이때 과정 동안에 설계에 반응한다 라고 하는 이 기회가 뭘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미안한데 이거 더 내려가야 되는데 헤헤. 이거 설계 과정에서의 의견을 나누는 것, 이걸 react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 선생님 아까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게 오답률이, 잠깐만 기다려봐봐, 한번 확인해 볼게. 잠깐만, 오답률 아까 선생님 찾아봤거든. 이게 오답률이 무려 몇 퍼센트 문제라고 했었냐면은 81.6%의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높았던 문제야. 근데 그 정도 수준이냐? 아니야.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지. 왜 어렵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여기서 다 파악했거든. 그리고 문제에서 핵심어 변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만 올바르게 파악한다면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고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역대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수능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뭐 1등급이 3.5% 혹은 3.1% 요 정도밖에 안 나왔던 역대급 불수능 영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배운다면은 이렇게 불수능 영어에서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다음번에는요, 또 다른 지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